걱정 따윈 날려버려. 새로운 렉스턴으로. 렉스턴이니까 믿고 간다. All New 렉스턴. 안녕하세요. 저는 쌍용차 올류 렉스턴 시승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렉스턴을 시승하고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류 렉스턴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진짜로 풀체인지 수준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단 뭐 프레임 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바디가 바뀐 건 아니지만 파워트레인 달라졌고, 디자인 달라졌고, 실내 인테리어 달라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화제의 차 올류 렉스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의 실루엣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레이아웃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램프의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졌고요. 주간주행 등 이제는 D자로 더 범위가 넓어졌고요. 이 안쪽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LED 램프는 기능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릴이 바뀌면서 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릴이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오면서 시선을 굉장히 사로잡고 있고요. 기존에는 한 절반 정도만 했어요, 그릴이. 근데 렉스턴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를 쓰고 차체가 높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너무 위에 몰려 있어서 껑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릴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범퍼 하단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이 전부 바뀌었고,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는 이제 블랙 트림이에요. 렉스턴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트림이고 옵션이 모두 들어간 트림입니다. 이름처럼 약간 포스 있는 그런 검은색으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고, 기존의 2.2L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200마력을 살짝 넘어가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일단 토크가 저속에서부터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긴 했었거든요. 이제는 최고 출력까지 높아졌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이런 식으로 엔진 성능도 조금 높여놓고, 무엇보다 7단 변속기에서 8단 변속기로 변속기가 달라졌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도 이제는 벤츠 변속기를 쓰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 쪽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후륜구동 8단 변속기고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현대차 그룹이 만들고는 있지만 개발 단계부터 굉장히 유수의 변속기 업체와 개발을 해서 검증을 여러 차종을 통해서 받은 변속기이기 때문에 이 차의 성능이 조금 더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무엇보다 기존에는 이 주행 모드에 따른 변화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것도 현대차 계열사 쪽에서 납품을 받는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부품 브랜드에서 사오는 것보다 어찌 보면 현대차 그룹의 부품을 사와서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속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좀 국산화, 어찌 보면 국산화죠. 현대차 그룹에서 사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런 시스템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쌍용차는 그런 식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기는 여력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속기나 뭐 엔진 이런 데 손을 본다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앞으로 뭐 환경 규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출 준비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트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용 휠이 또 들어갔습니다. 렉스턴은 18인치, 20인치 휠, 총 3가지 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블랙 트림에만 이 블랙 휠이 들어갑니다. 내부 안쪽도 바꿨습니다. 내부 안쪽도 펠트 소재를 사용하면서 소음을 줄여주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네, 타이어 사이즈가 단면이 255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달라지진 않았는데 조금 더 단면을 넓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보는 그런 육중한 느낌들, 균형 잡힌 느낌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이 버튼이 없죠. 그냥 키를 갖고 있으면 잠긴 상태에서 당기면 열려요. 그리고 살짝 문지르면 잠기는 방식이고요. 자, 문을 열면 이 밑에 불빛도 들어오고, 이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나옵니다. 이게 꽤 단단한 편이에요. 네, 프레스티지 트림은 이제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고, 이 블랙 트림에는 이런 전동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네, 뒷모습은 램프 위주로 디자인이 달라졌는데, 이 확실히 안쪽의 그래픽을 조금 손봤을 뿐인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도 같지만
어쨌든 이 렉스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T자형 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기본 모델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 트림 같은 경우는 이 렉스턴 로고도 검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뭐 예전부터 이런 블랙 에디션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검게 만들어 놓으면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무게감 있는 자동차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쌍용차도 이 렉스턴과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뭐 반사판 그리고 이런 후진등 전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도 렉스턴 트렁크 공간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큰 짐이 더 수월하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확장이 됐다고 합니다. 길이, 너비 이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하고요. 판넬을 정말 유용하게 쓰면 칸막이도 만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위로도 얹을 수가 있습니다. 렉스턴 같은 경우는 5인승 모델이 있고 7인승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7인승은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좋을 것 같진 않고 5인승 모델 정도가 이 트렁크 공간의 여유도 조금 더 있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실용성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평평한 느낌이 나오긴 하죠. 근데 차박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시트가 엉덩이 부분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등받이만 접히는 거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로 무언가를 쌓든가 매트리스를 깔거나 아니면 시트를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서 이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 넣는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세워진 차들이 전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블랙 모델과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고 디자인적으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그릴 부분은 이제 반짝이는 크롬이 들어갔고 이렇게 도트 처리가 조금 더 부각되게끔 보입니다. 뭐 나머지 디자인이 달라진 건 없어요. 디자인 요소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런 색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휠 디자인 20인치 휠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사이드 스택 같은 경우도 고정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간 트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럭셔리 트림, 가장 기본이 되는 트림 같은 경우도 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기본으로 들어가고 외적으로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뭐 휠이 18인치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외관에서는 럭셔리 모델,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 블랙 모델 약간의 차이만 있고 전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요소들은 전부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내부로 들어오니까 바뀐 스티어링 휠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은 그동안 쌍용차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D자로도 꺾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 놓는 게 살짝 트렌드입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타일의 휠을 쓰고 있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본 쌍용차의 스티어링 휠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것 같아요. 근데 부품 플라스틱 소재도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놓은 편이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보기 힘든 내비 버튼도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도 있고 음성 인식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까지 있어요. 내비 버튼을 누르면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지도가 이렇게 딱 뜨네요. 이게 또 독창적이네. 괜찮네요. 이거 현대기아 차도 이런 식으로 못 해놓고 있는데 쌍용차가 먼저 했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가는데 이거는 쌍용차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는 거거든요. 납품 받는 건데 납품 주는 회사가 예전에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계기판 쪽을 상당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글자 폰트도 예쁘고 옆에 이렇게 설명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섬세하게 해놨어. 제가 예전에도 렉스턴 타면서 이런 거 칭찬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쌍용차 이미지와는 안 어울리게 상당히 섬세하게 이 디스플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 기어 레버 옆쪽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밑쪽에 있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편안한 곳으로 자리가 이동이 됐고요.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쓰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치 BMW 기어 레버처럼 생겼는데 조작법도 똑같아요. 수동 모드도 있고, 자, 누르고 위로 올리는 방식. 그리고 마치 알루미늄 트림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 수납 공간을 열고 닫는 게 이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이 보기에는 예쁘거든요. 이거 사진으로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게끔 그냥 원터치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 편안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죠. 이 부분까지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바꿔줬으면 차가 훨씬 더 새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변경이 될 것 같고, 요즘 쌍용차가 이제 디자인 바꾸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변화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블랙 모델은 이렇게 헤드라이너도 전부 검게 마감이 돼 있고, 위쪽 오버헤드 콘솔 쪽도 디자인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거의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이런 스웨이드 소재도 적용을 했고요. 예전엔 그냥 가죽으로 마감했었는데 지금 스웨이드 재질과 가죽을 혼용해서 쓰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시트도 이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퀼팅이 들어가 있고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촉감도 좋은 편이고, 앉았을 때 쿠션감도 좋아요. 그리고 이 위쪽 어깨 부분은 레터링도 되어 있고,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네, 뒷좌석 공간 굉장히 넓고, 이 시트 구조를 조금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받침도 조금 길게 만들어 놨고, 이 높이도 높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앉았을 때 훨씬 더 편한 착자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시트 슬라이딩은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뒤로 누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햇빛 가리개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2개 마련되어 있고요. 12V 단자도 있습니다. 네,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되는 구조고요. 지금 먼저 1단계로 이런 식으로 접게 되고, 이렇게 덮게 되면 이 트렁크 공간과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판넬을 위에 얹게 되면 조금 더 평평하게 공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판넬 같은 경우는 아래로 놓는 방식이 있고 위로 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렉턴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열고, 자, 시트를 이렇게 위로 반대로 접을 수도 있어요. 뭐 화분이나 여러 가지 짐들을 더 넣을 수도 있겠고요. 연장해서 쓰기도 훨씬 더 괜찮습니다. 네, 올류 렉스턴 지금 2.2L 디젤 엔진과 8단 변속기 조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는 48kgm 수준입니다. 파트타임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바퀴는 더블 이시본, 네, 뒷바퀴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가 렉선이 보기에도 살짝 껑충한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 달릴 때도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돼서 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6단 변속기, 7단 변속기를 써왔습니다. 8단 변속기를 쓴 건 처음이에요. 일단 조금 더 숙성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이 CVT처럼 되네. 되게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 변속 자체도 상당히 느긋해요. 절도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시속 80km 정도에서는 엔진 회전수가 1500rpm 정도 유지되고요. 근데 시속 80에서 시속 90km로 넘어갈 때 이제 그제서야 8단이 체결되면서 시속 90km 유지하면 1300rpm 정도 머뭅니다. 시속 100km 정도에서 8단 변속기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1500rpm 정도 쓰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이 제공하는 8단 변속기에 기대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움직임과는 사뭇 많이 다르네요. 고속에서는 이 변속기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행에서 써야 되는 그 실영역 구간에서는 이전보다는 치고 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대신 변속기가 이 고속에서도 그랬는데 낮은 속도에서도 적절한 기어 단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속도를 높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엔진 회전수가 오르락내리락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스스로 변속을 체결했을 때 조금 더 단호하게 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변속될 때의 느낌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낮은 속도에서도 부드러운 느낌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 좀 거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고, 지금 몸 쏠리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자동차가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고 위가 좀 껑충한 차다 보니까 이 하중 이동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져요.
뒤뚱뒤뚱 그냥 차가 뒤뚱뒤뚱 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 모노코크 바디 SUV에서는 이런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높이가 높은 차들도 어느 정도 하중 이동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내 승객들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쌍용차 프레임 바디 쓰는 SUV의 느낌이 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닦인 도로를 달릴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평평비도 승차감을 위해서 할애한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네, 프레임 바디 SUV 치고는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달리다가도 이렇게 도로 요철 구간이나 패인 곳, 그리고 살짝 굴곡들이 있는 곳을 지나면 굳이 전달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느낌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런 것들은 뭐 타이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차 전체가 같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달되는 상황이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단단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트럭과 탱크 엄청 단단하잖아요. 승차감이 안 좋잖아요. 대신 금속도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비틀렸다가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 프레임 바디 차들이 프레임이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기능이 좀 약해요. 모노코크에 비해서. 대신 뭐 강성은 좋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약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교묘하게 잘 숨겨야 되는데, 이 렉스턴은 노력은 했지만 뭐 여실히 그 느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좀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거나 방지턱을 지날 때 차체는 가만히 있고 이 바퀴 부분들, 이 셰시 부분들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딱 고정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차는 전체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같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쌍용차 측에서는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꽤 강조를 했습니다. 2.5단계 자율주행 수준을 갖췄다.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진보됐다고 얘기는 합니다. 레벨이 가장 높다고 얘기해요. 일단 고속도로 연동하는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요. 자, 봅시다. 해봅시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도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양쪽 차선을 인지를 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 보조까지도 해줍니다. 근데 쌍용차는 일단 전방 카메라에 의존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고 차선 정중앙으로 맞춰주지는 못하네요. 지금 한쪽 차선만 몰고 가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차를 자꾸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 차선 중앙에 딱 맞춰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요. 지금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도로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결국 잡아주긴 합니다. 이게 국산차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장거리 주행이나 시내 주행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차를 몰 수는 있죠. 아유, 이게 못 잡아주네. 이게 잘 못 잡아주냐. 보통 이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스스로 가야 되는데 가긴 가는데 차선을 거의 넘어갔다 돌려주고 넘어져요. 그냥 부드럽게 차선을 타면서 넘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조금 실망. 하지만 이번에 올류 렉스턴이 좀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엔진 출력을 높인 것, 그리고 변속기를 바꾼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칭찬해 줄만 하고요. 근데 엔진 출력도 한 15마력 정도 높아졌는데 이 고속도로에서의 갈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정말 끝까지 쥐어짜면서 밟아야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속을 하고 추월을 할 때도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생겼죠. 네, 그리고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라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썼기 때문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네, 이번에는 REPS, 그러니까 렉 타입의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가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감각도 훨씬 더 나아졌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G4 렉스턴, 그리고 그 시대의 쌍용차들을 타보면
이 스티어링 휠 돌리는 느낌이 정말 이질적이었거든요. 사실 오프로드를 가는 차가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야 돼 라는 건 좀 변명이에요. 요즘 오프로드 잘 달리는 차들 유격 거의 없거든요. 디펜더도 그렇고 G클래스도 그렇고 유격 없어요. 쌍용차도 이제는 그런 유격 있는 느낌, 이 허공에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스티어링 휠 잡고 직진을 하거나 방향 전환하는 느낌은 현대차 일부 모델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어쨌든 조종성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만족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소음이 꽤 큰 편인데 실내에서 속도를 내면서 달릴 때는 질감이 꽤 좋은 편이에요. 회전 질감이 좋은 편이라 소음이 실내로 그렇게 크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전부터 은근히 쌍용차가 굉장히 조용했어요. 디젤 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비교해도 실내에서는 꽤 조용했습니다. 보닛 안쪽과 엔진룸 이 격벽 부분에도 꼼꼼하게 마감을 해놨고, 이번에 도어 실링 부분도 새롭게 제작을 하면서 흡음재 차음재도 더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꽤 많이 했어요. 네, 지금까지 올뉴 렉스턴을 시승했습니다. 일단 제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기대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변속기가 바뀌어서 주행 성능이나 주행 변화폭이 좀 클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나긋나긋한 성격으로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뀐 디자인을 실제로 보면 상당히 멋있다는 느낌도 들고 실내 고급스러움도 조금 더 나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 클러스터나 전자식 기어 레버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현대기아차와 비빌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 가지고 있는 튼튼함들 그리고 9개 에어백 등 안전장비는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약 3,700만 원부터 약 5천만 원대까지입니다. 세 가지 트림이 있고요. 네, 이 가격대는 산타페와 소렌토의 중간 트림부터 겹치기 시작하고요. 팰리세이드의 가장 고급스러운 트림보다는 살짝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단은 크고 프레임 바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애매하게 가격대를 중간에 끼워놨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이 차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쌍용차 입장에서는 지금 개소세 인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쌍용차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뭐 이점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이 올뉴 렉스턴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량이었습니다.